안녕하세요. 나인테일 드래곤의 조합비상입니다. 지금부터 그 지역 의료 공백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의사가 되기 위한 입학과 졸업, 그리고 의사 시험, 인턴 수련 기간, 레지던트 수련 기간, 그리고 전문의 자격 때문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일단 의사가 되는 사람들 90%는 최소 레지던트 이상입니다. 농담 같아도 진짜예요. 레지던트 이상입니다. 10년 지난 거예요. 거의 10년에서 12년 정도 걸린다고 했으니까. 내가 알기로. 자, 일단은 이게 의료 관련인데 의사 되려면은 원래면은 2년이면 돼요. 2년이면 되는데 의학을 배우는데 여기서 약 관련 의학까지 다 같이 배워가지고 약사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이런 거예요. 의사 대학이 되면은 그냥 기초 그러니까 기초 교양 있죠. 여기에 일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초적인 거 그러니까 문과 이과 같은 거 그런 거 관련 기술과 관련 기초 교양 하고 그 다음에 이론하고 거기다가 실습 수능 통해 가지고서 들어간 애들 그러니까 편입자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해 가지고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 의학 대학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지나고 나와서 의사 연원하는 걸 발급 받아야 돼. 졸업하면 의사 연원 발급을 줍니다. 참고로 이거 관련된 거 시험 봅니다. 그냥 따로 그냥 이거 없어도 볼 수는 있어요. 4년 이상의 대학 교육하면 이거 조건만 채우면은 4년 이상에다가 이상 실습 없어도 채워줄 수 의사 연원을 받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경영이라는 걸 할 수 있거든. 자, 여기서 경영하는 사람들이 의사 면허와 관련된 본과에서 나와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즉 4년 정도의 기간이 최소 있어야 되거든. 최소 4년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4년을 의사 자격증 보는 시험에 조건이 달성돼서 이걸 받을 수 있어요. 시험 신청하면은. 왜냐면은 의료사고 막으려고 일부러 의사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우리나라에 경시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학학원협회 여기 결과적으로 있습니다. 그러고서 인턴 수련 1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응급실 뺑뺑이 돌리는 인턴한테 보이는 그런 거예요. 응급실로 보내는 대부분 응급실에서 진료를 봅니다. 우리나라. 자, 여기에서 3분의 1이 떨어져 나가요. 3분의 1이 누구냐? 여성 20%하고 남성 10%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진짜 농담 같아 보여도 여기서 진짜 떨어져 나가요. 자, 1년이죠. 요거까지는 뭐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 레지던트 수련이 3, 4년 정도 한다고 했잖아. 보통 이렇게 해서 전문 분야를 집중 수련을 하거든요. 보통. 자,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전문의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때부터 전문의가 되는데 전문의가 되어도 경력이 있잖아. 이 경력이 최소 어떤 거냐면은 기능사 이상이. 그러니까 그 의료 기술 관련된 가지고 그거 면허증으로 발급돼서 그렇지 실제로 그 만약에 우리가 기능사나 기능장 자격증, 기술사 자격증, 막 산업기사 막 이런 거 기준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거 됩니다. 기능사는 이미 들어갔습니다.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서 기사 및 산업기능사를 받는 거예요. 바로 산업기능사를 받는 거예요. 바로 난데없이 만약에 기술자라고 보면은 어쨌든 의학 기술이나 기술자이긴 해요. 결과적으로 인간 고치는 기술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왜 원인이 뭔지 이게 보일 거예요. 자, 의학에 하는 거 여기를 받으면은 최소 기능사 내지 산업기사 그러니까 기사급 이상은 최소 받는 거라고 보면 최소 기능사 내지 최소 기능사 2개 내지 3개 정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
기능사, 임상 실습, 의학. 그러니까 대충 세 개가 뭐냐? 의학, 그러니까 약품, 그러니까 의료기술, 약품, 그리고 임상 실습 해가지고 임상 실습 기능, 그렇게 세 가지 기능이 먹었다고 보면 돼요. 즉 한 사람당 이미 15만 원이, 그러니까 보통 기능사 자격증 하나당 보통 5만 원이 플러스 5만 원이 3만 원이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일단 여기서 15만 원이 이미 들어갔어요. 플러스 알파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제 그거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는데 이걸 보게 되면 산업기사 내지 산업기능사 내지 산업기술사. 그러니까 꽤 높은 등급이죠. 정확하게 보면 자격증 그거 보여드리겠다. 국가 자격증. 아이고. 자, 보시면은 대충 나올 텐데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가 있잖아요. 대충 이게 어떤 상태냐면은 어떠한 상태냐? 그러니까 의학 여기 나오잖아요. 기능사 자격증 3개를 대학교에서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만 원 기본 월급에 15만 원 플러스가 15만 원에 9만 원 이미 플러스 알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보다 이미 10만 원에서 일도 안 하는 애들이 벌써 15만 원을 더 받고 있다라는 걸 보면 돼. 그리고 의사 국가 시험 합격을 하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이때부터 이미 산업기사가 된 거예요. 산업기사 이상이 돼버린 산업기사가 된 거야. 여기에서 산업기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산업기사는 심판 그거 종류별로 할 때 하나당 거의 7만 원에서 10만 원 하는 거야. 25만 원 플러스 알파 됐어요. 이미 딴 사람은 10%더 나가는 거야. 산업기사만 되면은 최저시급으로 기준했을 때. 자, 여기에서 기사가 됩니다. 기사가 뭐냐? 기사가 있는데 이게 기사가 뭐냐면은 인턴 수련이가 기사 되면서 하는데 이거는 보통 10만 원 이상으로 취급됩니다. 한 자격증 하나당. 그러면은 얼마나 되냐? 벌써 30만 원 이상을 기본적으로 기본급에서 추가가 되게 되는 상황이에요. 임의적으로 최소 자격 기본에서 추가적으로. 자, 이 상황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겁니다. 바로 레지던트 수련. 레지던트 수련입니다. 근데 보통 여기에서 여기 기사, 그러니까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잖아. 거기에다 기술사하고 기능장이 있습니다. 보통 기술사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의사들이 기술이긴 하니까 기능이 아니니까 대부분은 외과 수술하는 사람들 거의 없으니까 명장급 되는 사람들이 지금 그 유명한 교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여기 했을 때 기사가 있잖아. 자, 여기서부터 기사 등급이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벌써 기사 등급이야. 기사 등급이고 레지던트 수련을 할 때는 이미 기능장 기술사 그 정도 레벨이야. 이미 여기서부터 이 수련 기간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미 이 순간부터니까 즉 한 명당 최소 50만 원을 더 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최소 20%를 더 줘야 되는 상황이야. 그냥 일반 직종보다 기본 비용이 20% 이상 더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시급으로 쳤을 때 기본 비용이 일단적으로 200만 원, 그러니까 200만 원이면은 얘네들한테 250만 원을 그냥 기본으로 줘야 돼.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그냥 기본적으로 숨만 쉬고 있어야 돼. 문제는 얘네들이 인력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를 하냐? 추가적으로 추가 근무를 한단 말이야. 추가 근무를 하는데 이게 심하면 14시간 근무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하루에 14만 원에 김에 하루에 14만 원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통 일을 하게 되면은 14시간을 한다는 말이야. 14시간 내지 16시간. 그러면은 얼마냐? 14만 원 곱하기
그러니까 10,000원을 딱 쳐봐. 10,000원으로 14만원 곱하 그러니까 대략 14만원인데 여기다가 추가 공부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 금액에다 0.5배를 해줘야 돼. 1.5배를 해줘야 돼. 1.5배를 딱 그거 추가 공부했기 때문에 하루에 21만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난데없이. 진짜 농담 아니라 진짜 초과 근무를 시켜버려가지고서 21만원이라는 금액을 매일 지급을 해야 돼. 심지어 주 6일이야. 그러면은 곱하기 6을 하면 얼마겠어? 21만원에 이 레지던트 수련 기간만 하는 사람들인데 21만원 곱하기 6을 해. 그러면은 일주일에 126만원이야. 거기에다 곱하기 4해. 그러면은 얘네들한테 500만원이 그냥 나가는 거야. 레지던트 위만 달면은. 이 추가 근무라는 원인 때문에 기본적으로. 참고로 요거를 병영에서 여기서 참고로 여기서 그 20% 국가 자격증 따는 기간의 비용은 그 의사 협회에서 내주고 있어서 가지고 그냥 그나마 좀 덜한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즉 100만 원어치는 그냥 꽁으로 그냥 걷어 거의 100에서 100은 그냥 기본으로 꽁으로 얻는 건데 요거에서 문제가 하나 더 생겨요. 뭐냐면은 이 레지던트 수련이라고 했잖아. 일단은 얘네들 수련이긴 하지만은 전문 이 아래에서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전문의 자격증 취득이라고 되어 있잖아. 이 순간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 금액을 기본 금액을 받아야 돼 이제부터. 지금 보시는 이 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진짜 504만 원 정도잖아. 현재 기준으로 이 금액을 기본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기본급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최소 월급이 얼마냐? 750만 원이야. 750만 원에서 12 곱해봐. 그러면은 1년에 얼마 들어가나? 그러니까 여기다가 1.5배를 하는 거지. 곱하기 1.5배 하고 곱하기 12를 해보면은 9천 최소 금액이 9천 한 명당 9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갑니다. 최소 월급으로만. 그래 거기에다가 여기서 의료 공백지에 또 보내지잖아. 그러면은 최소 20시간 동안 일해야 될 상황이 생기니까 곱하기 3이 가는 거예요. 아까 5시간 초과 근무대가 0.5가 된 건데 여기에서 10시간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2시간마다 0.5배씩 거의 1.25부 2시간 초과마다 1.25부거든요. 현재 금액에. 곱하기 4 하는 거야. 여기가 1.5니까 이걸 곱하기 2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1년 연봉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1년 연봉인데 이게 의료 공백지에 가면은 1억 8천을 받아요. 농담 같아 보여도 진짜. 이게 기본적으로 아까는 기본적인 그 대형병원에서 의사 한 명당 들어간 거고 이거는 우지로 보내졌을 때 의사들이 받는 금액이에요. 최소. 근데 이것도 완전한 우지가 아니라 의료 공백지로 보냈을 때가 1억 8천 정도 나가는 거지. 더 나와요. 왜냐면은 아까는 4시간 추가 아까 거기 5시간 추가했지. 여기는 거의 여기서 2시간이 또 추가된 거거든. 그러니까 16시간 근무하면 이거고 18시간 근무하면은 18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16시간이니까 18시간 내지 20시간 근무하면은 3억 6천만 원 이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이 원인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지로 보내지면은 그러니까 의료 공백지로 의사를 보내게 되면은 이 금액을 줘야 돼. 그 금액에서 어떻게 계산해서 주냐? 이 사람이 하루 14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가정하는데 문제는 거기서 초과 근무가 6시간 정도 더 생길 수 있다라는 조건이에요. 왜냐면은 다 거기 그러니까 영업 끝났다고 보낼 수가 없잖아. 일반적으로 병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침 6시 개원해가지고 다음 12시간 그러니까 아침 6시 개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아침 6시부터 개원 준비를 해. 문 열 준비를 합니다. 보통 아침 6시부터 거기서부터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시골 오지에 있는 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 5시 내지 4시에 일어납니다. 거기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뭘 하니? 1시간 동안 그 밭에서 일 보고 가는 거예요. 병원으로. 병원에 도착하면은 5시 안 되거나 그냥 바로 병원에 5시 안 됐거나 아니면은 6시 내지 7시에 도착을 한단 말이야. 그럼 7시부터 진료를 보게 돼. 그 상황에서 하면은 이렇게 해서 밤 9시까지 쭉 밀려가지고 밤 9
9시 내지 10시 진료가 끝나고 그 리스트 작성하고 자고 일어나면은 새벽 5시 일어나가지고 의사 출근 준비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 루트야. 오지 가면은 생기는 의사들의 기본 루트가 이 패턴이라고. 거기에다가 여기 간호사 2명에다가 전문의 1명 정도를 놔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이 금액이 아니라 최소 금액이 3,600만 원 아니라 1년 운영비가 4억 5천만 원 이상 나오는 거야. 최소 운영비가 한 사람당 했을 때 오지 가서 일해버리면은 3억 6천만 원이 나오는 거야. 거기에서 50%는 지원을 해주지만은 그 병원에다 1억 8천만 원을 주긴 하는데 이 금액에서 뺄면 뺄 수는 있어. 빼면은 문제는 줄일 수 있어. 옛날 기준이 옛날에도 이거 기준으로 퍼센트지로 해가지고서 기준을 잡는 거였는데 그거를 금액을 정해버려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재인 때 금액을 정해버려가지고 문제가 생겼거든. 너무 높다고 하면서 의사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면서 막 그러면서 퍼센트지에서 금액을 하는데 그 퍼센트지보다 조금 높게 해놨어. 당시 기준. 그래서 이 금액 자체가 초과되는 거지 사실상.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문제가 가장 크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받는 전문의들이 너무 많으니까 많은데 거기에다가 힘들다고 관두는 사람도 꽤 있어. 그리고 에이전트 수련 비용,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현재 기준 의사 월급이 인턴이면은 한 300 얼마에서 300만 원 받다고 거의 300 몇십만 원 받고 에이전트는 500만 원대 받고 전문의는 700만 원 이상 받고 하니까 갖고 그 오지 보내지는 거에 따라서 오지나 의료 공백지에 보내지는 거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 초과 근무를 상정한 상태에서 그 금액을 상정해서 올려 보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업무 강도 증가로 인한 거다. 그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오지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진 거지 사실상. 그러니까 이 해결책을 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를 했냐? 레지던트 수련의들을 잔뜩 만들어버리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전문 레지던트 수련의를 만들자라고 그 수련의를 많이 만들자라고 한 거예요 그냥. 근데 레지던트 수련의가 레지던트 수련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연구 쪽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분야별로 연구원 의사를 잔뜩 만들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의사들이 이 전문대학 협회 그러니까 이 협에서 받는 돈이 있단 말이야 국가적으로. 거기에서 금액에서 30% 내지 50% 지원받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해. 일단은 운영이 가능은 한데 문제는 대략 50% 정도 지원 하나 받으니까 그거 의약품 같은 경우 90% 지원받고 이렇게 지원은 받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이 수련이 단계라고 해가지고 연구 쪽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야.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인턴 수련에서 빠진 애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약학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연구원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못할 애들 차라리 잔뜩 뽑아가지고 할 수 있는 애들이 잔뜩 늘리고 못하는 애들을 연구 쪽으로 빼버리자라는 말이었지만 이 의사들 협회에서 자기네들이 정치인들랑 엮여 있는 것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의료 품질이 떨어진다라는 핑계를 내가지고서 그거 정원 늘리는 거를 막아버렸어. 애초부터 막아버렸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는 자기네들 받을 수당이 10%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수련이들이 잔뜩 늘어나면은 여기에서 수련이 레지던트 있잖아. 수련이들 전문 수련 레지던트 수련이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의료 공백이 생겨도 걔네들 부탁을 해가지고 걔네들한테 임시 부탁을 해가지고 그냥 뺑뺑이 돌리면 돼. 걔네들한테 4시간씩만 뺑뺑이 돌리면 돼. 예를 들면 소아청소년과 같은 거 있잖아. 왜냐면은 소아청소년과 이런 쪽으로 뺑뺑이 돌릴 수 있어. 어떻게 하면은 하루 4시간만 돌려놓고서 얘네들한테 기본 진료만 해달라고 부탁해놓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뭐더라? 그 전문의급 아니어도 되니까 데려와가지고 얘네들 잠깐 봐줘 해놓고 4시간 뒤에 교체
4시간 뒤 교체. 이러면은 그 공무원식 뺑뺑이 알죠? 그게 뭐냐면은 공무원식 뺑뺑이라는 게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민원 들어오고 100일 이내로 얘를 그러니까 근무일 60일 이내로 50일 이내로 얘를 교체하는 거예요. 근무 50일 이내로 다른 지역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공무원식 뺑뺑인데 이게 뭐냐면은 민원 지역이 심한 지역에서 해결 못할 민원가 지금 당장으로 지금 시스템으로는 해결 못할 것 같다. 그냥 민원을 받아줘야 3개월 동안에 해요. 왜냐면 이 사람 매일 찾아보는 게 아니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보니까 아 그분이 맞구나 하고서 여기서 한 2달만 버티고 아 슬슬 그만둬야지 두 번만 버티면 그러니까 총 10번만 버티면은 퇴근이다라는 개념이에요. 대략 10번 정도만 버티면 10번 참아보자 라고 하고 야 10번만 참아줘 하고서 얘한테 3개월치 연봉 3개월인데 그거 4개월치를 주고서 버티기 하고 난 다음에 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바꾸고 이걸 무한 반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민원 밀어내기라고 해가지고 민원을 다른 사람한테 계속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무제한 책임 전가. 이 메인 담당자들은 책임을 제대로 안 지고 그냥 무한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그냥 공무원들 갈아놔가지고.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원이 심한 청소년과 같은 경우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 애초에 문제가 이거 때문이었거든. 이거랑 그 응급실 문제였거든. 왜냐면 인턴들을 대부분 다 응급실에다 밀어넣거든. 급하면은 어차피 대부분의 응급 상황이라고 해봐야 그 교통사고 나서 죽으려고 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인턴 때 관두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그거거든요. 원래 인턴은 레지던트 수련 이 과정 중 2년을 여기서 보내거든. 사실상 응급실로 레지던트 수련으로 가야 되는데 인턴한테 1년 보내놓고 레지던트 1년 보내놓고 전문의 과정 그 3, 4년 하라고 하는 거거든. 대법원이 이런 구조로 돼 있으니까 부조리함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거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진짜 여기에서 이탈되는 사람들이 30% 정도 있다고 했잖아. 이 사람들한테 의료 공백을 메꾸게 하는 거야 스스로가. 이 사람들이 면허는 있잖아. 일단은 의사 면허는 있으니까 의사 진료는 받을 수는 있어. 진료 활동을 해줄 수는 있어. 그러니까 민원이 심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얘네들을 뽑아가지고 인위적으로 뺑뺑이 돌려주는 거지. 왜냐면은 내과 외과는 기본으로 알고 있거든. 모든 레지던트 수련의 의사들은 내과 외과는 기본적인 거는 알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짜잘한 것들은 다 쳐내버릴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연구 쪽이기 때문에 최저시급으로 굴려도 상관없거든. 그리고 레지던트 수련 쪽에 가가지고 전문의 자격을 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성비가 엄청 좋은 거예요. 딴 사람 그러니까 그 연구의하고 그 진료의하고 차이가 거의 연봉이 2배 차이 나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구의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대에서 멈추거든. 5천에서 6천 정도에서 멈출 수는 있어요. 일단적으로 12시간씩 일은 하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그 생활 패턴이나 뭐 생활 기준 그 주 5일제 근무를 확실시켜 줄 수 있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초과 근무가 없어가지고 그 초과 근무만 시키면은 진짜 인턴 수련이만 지나서 에이전트로 올라온 애들만 써가지고 그 모든 진짜 의료 공백을 메꿔버릴 수 있었어. 실제로 얘네들이 그리고 레지던트 수련 이들이 해결 못한다는 수준은 이미 그 사람들 2단계에서 레지던트 수련이들이 해결을 못한다는 소리는 이미 그 사람 좆된 거예요. 이미 그 사람 좆된 거야. 인생 끝난 거야 이미. 왜냐면은 전문의는 뭐냐면은 실수가 적은 거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10번 중 한 번 사고 날 거 100번 중 한 번 사고 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라고 보면은 대충 그 정도 차이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대충 그런 정도 차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레지던트 수련이들이 보통 300만 원 정도의 금액이거든요. 곱하기 12 해버리면 300만 원이면 곱하기 12 하면은
3,6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최소 4천에서 6천 정도로 끝난다는 소리가 내가 괜히 나온 게 아닌거든. 연구지 쪽으로 보면은. 그리고 수련이가 이 정도인데 내년 수련이가 그 진료 쪽으로 가게 되면은 곱하기 1.25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3,600만 원이잖아. 여기가 연구이 쪽은 3,600만 원 정도 받아. 거의 12시간 동안 사람 상대를 안 하니까 일단은 거의 상대를 안 하니까 일단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초과 근무를 해도 1.25야. 4,500만 원. 거의 좀 어느 정도 올라서 4,500만 원 선에서 끝나. 이 사람들은 전문 레이드 수련이고 전문의를 달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 애초부터. 그러니까 4,500만 원짜리 저가 의료 혜택 같은 거, 그러니까 의료봉사 같은 경우가 가능하다 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레이전트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를 받는 거예요. 그 300만 원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 어느 정도 레이전트 수련 과장 중에 이 정도 금액을 받는 거야. 1년 연봉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추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늘렸네. 추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을 받고 있다고 보면 돼. 세금 내는 거 포함해서. 세금은 제외된 거지, 맞지? 세금이 이 정도 금액이면 7천만 원이면 아마 40%, 35, 한 28%? 한 5천만 원 받네, 이 사람들은. 거의 이 정도 받는다 그러면 돼. 레전트 수련이 할 때 5천만 원 정도. 수련 금액이.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정도가 그 전문의 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받는데 솔직히 레지던트랑 전문이랑 그닥 차이는 없어요. 그냥 전문 진료과가 존재한다는 정도 차이에. 그러니까 이미 이것만으로도 거의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차이 나니까 받는 금액에서 거의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를 시사하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10년 더 되면은 1.5, 0.5배 더 해줘야 0.5배 더 해놔야 되거든. 1.5배. 그러면은 1억 2천이잖아. 그거 감당 못 해가지고 대부분 터져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감당을 못 하니까 그 의료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한 사람당. 그러니까 만약에 연구의가 여기 안에 존재했으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 터져 나가는 거 얘 그냥 야 너 좀 고생 좀 해줘라 나중에 전문의 자격 줄게 라고 해버리고서 그냥 해버리면 끝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진료과가 있는데 그 진료만 봐주는 행동만 해도 되는 거거든. 솔직히 그 외과적 수술이나 외과 수술 관련된 거나 아니면 소아과 그런 관련된 사람들이 보통 의사들보다 한 4배나 5배 정도 더 받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솔직히 거의 없어. 그 사람들이 나설 확률은 그 응급 환자가 존재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20명 중 1명만 그 외과 이술 갖고 있으면 돼. 확실하게. 이 사람들이 2명 정도만 존재하면 된다. 보통 대형병원 중앙병원급 되면은 의료원 1명만 의료는 그 1명만 있으면 되는데 보통 이거 서브 기능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4명은 더 있어야 돼. 거기에 1명이 4명 플러스가 4명 더 있어야 돼. 그 도와줄 의사들, 간호사들은 뭐 문제치고 그렇게 해서 5명 정도 내지 10명 정도가 존재하면은 그 병원은 운영이 된다. 왜냐면은 그 절반짜리밖에 못하는 애라도 어쨌든 시키면은 할 수는 있거든. 어느 정도 경력이 되면은 레지던트에서 수련이 되면 전문의 자격 격상하면은 그 사람들은 기본 금액이 2억이 넘습니다. 전문의기들. 대신 이 사람들은 24시간 대기 타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단점. 이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 이 사람들을 고용하고 싶어도 고용 못해요. 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건별 수당으로 주던지 해야 되니까, 한 사람당. 그걸 해야 하는데, 대부분 안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다른 전문의들한테서 그 파일을 다 뺏겨서 못 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진료만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 진료 과정 중에 그 비용이 이미 다 새버린 거야. 사실상 70%가.
그 운용 비용이 70%가 진짜 그걸 다 세버려.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방법이 의사들한테 야 너희들 하는 거 대비해서 수당으로 지급할 테니까 20% 일단 월급 내리자라고 말을 한 순간 어떻게 되겠어? 나 안 해. 다른 데로 갈 거야. 어차피 여기 아니어도 일할 때가 많아. 라고 하고 진짜 가버립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긴 해요. 의료 공백이 얼마 정도냐고 했죠. 진짜 의료 공백이 얼마나 있냐라고 하면은 진짜 20% 있습니다. 그 20% 맞추긴 하는데 이게 10년마다 20% 늘어난다라는 조건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레지던트 수련일을 늘려가지고 그냥 가벼운 그 진찰 의료 관련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어. 참고로 그 뭐였더라?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이급 이 자격이 있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교육 3개월만 받으면 다 딸 수 있는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공중보건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위생, 소독, 응급처치 그리고 기본 의약품 사용법 그리고 주사 놓는 거 이거 5가지거든. 그러니까 위생, 소독, 응급의학 그거 약품 그 주사 방법 뭐 그런 거 별거 없어.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응급 기술이랑 그 소독 개념이나 그런 거 있거든요. 그거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일단은 군의관이라고 해가지고 그 보통 전문의하고 아니면은 그냥 일반 병사 갔다가 그냥 대충 떼어 먹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내지던 그러니까 그 응급의학이라고 해가지고 응급 응급구조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말하면은 그냥 응급구조사 그러니까 응급구조사 1급, 2급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1급은 뭐냐면은 개복하는 사람들. 1급하고 2급의 차이가 그냥 개복을 하냐 안 하냐 차이예요. 그러니까 몸에 구멍 뚫냐 안 뚫냐. 그러니까 응급구조사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문제가 생긴 거를 외부적으로만 보고서 막는 사람들, 그러니까 죽지 않게 하는 사람들. 응급구조사 1급은 사실상 그 약물까지 투여해가지고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약물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여기서 말했던 그 사람들 여기 말했던 군의관하고 응급구조사 이 차이가 뭐냐면은 그 정도 차이라고 보면 돼. 그냥 공중보건이하고 차이가 이거라고 보면 돼요. 군의관은 1급이라고 해서 약물 사용까지 허용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프대 진통제 주사 놔줄 수 있어. 여기까지는 1급이야 군의관. 근데 일반 병사도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군인에서는 일반 병사도 가능합니다. 군의관이라고 해 있으니까. 군의관이라는 사람들이 이게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교육 수료하는데 이게 3개월밖에 안 돼. 전부 모든 과정을 수료하는데 3개월밖에 안 걸리거든. 실제로 교육 받고 가는 거. 근데 군대 같은 경우는 2달이면 해줍니다. 그리고 2달 이상 교육 받으면은 1급 응급구조사급으로 바꿔버려요. 왜냐면은 가능합니다. 바꿔줍니다. 왜냐면 2년의 그 기간 동안에 3년간 그 복무를 대체한다고 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1년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일단은 의사 자격이 있으면은 그냥 응급구조사 그냥 바로 따는 거야. 그냥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냥 인턴 하다가 군대로 도망친 애들이 이걸 그냥 따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의학 지식은 있는데 멍청한 거지. 그
군의관이라고 하는데 정작 그 암만 말을 해도 안 들어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턴하다가 중간에 퍼져나가는 사람 거의 10% 중 절반 여기로 온 거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레스 터져가지고 온 애들이 그거라고 보면 돼. 군대 온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응급구조사 기능을 땄거든. 수료만 그냥 예상하는 교육만 받고 심폐소생술 추려 잡는 거, 주사 놓는 건 안 해도 되니까 뭐 안 해도 되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인턴 상태에서 들어오면은 1급 자격급으로 바꿔준다는 거야. 1급으로 취급해준다는 소리야. 그러다 보니까 병신 같은 애들이 가끔 껴있어 거기서. 진짜 그러다 보면 그렇게 된 게 지금의 우리 시스템 체계다. 그러니까 군의관, 공중보건이 이거 급으로 있는데, 이거 가능한 사람들을 배워오는, 이거 기본적으로 군대 가면은 이급구조사 기술은 대부분의 인간들한테는 다 교육할 수 있는데, 내 말.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그거 숫자 세는 것만 할 줄, 심폐소생술 자세하고 숫자 세는 것만 할 줄 알면은 일단 응급구조사급은 할 수 있어. 왜냐면은 좀 위생 개념이 있으면 소독은 할 줄 알 거고, 그 다음에 출혈 잡는 것도 할 줄 알 거고, 지혈 방법은 알 거고,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할 줄은 알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사용은 좀 그래도 적어도 주사 놓는 거는 배워가지고 쓸 수는 있거든. 그냥 근육주사는 아무데나 놓으면 되니까. 그 피해야 할 부분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뭐였지? 그 개복 같은 거. 그것만 잡으면 되는 거니까. 그 개복 출혈 잡는 거. 이거 관련된 기술까지 하면은 1급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사실상. 생명, 그러니까 얘 죽지만 않게 하면 되는 거야 라는 개념. 얘 일단은 전문의 앞에 데려갈 때까지 죽지만 않으면 돼, 이 개념. 이렇게 해가지고 응급 관련된 거, 이거 기술만 배운 의사들이 사실상 레지던트 수련이거든요. 문제를 듣고서 이 사람의 해결책을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거의 이 수준에 머무는 게 레지던트 수련이거든. 그리고 이 레지던트 수련이까지만 오고서 하면은 수석 연구원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수석 연구원이야, 진짜 농담 아니야. 레지던트면은 그 연구위 중에서는 높은 직책이야, 상당히. 원장이 되려면 전문의를 무조건 달리긴 해야겠지. 근데 굳이 달할 이유가 없는 거야, 얘네들 입장상. 이것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업무 강도는 그렇게 세지도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근데 여기에서 특별 조건이 딱 하나 걸려요. 여기서 딱 좋은 점이 딱 하나, 여기인데 연구회의가 늘어나면 좋은 점이 딱 하나 있어요. 전쟁 났을 때. 왜 전쟁 났을 때가 좋냐면은 100개의 사건이 터진 그때는 어떤 사건이냐면은, 얘네들은 기본적인 의료기술은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야. 인턴 때 이미 다 배웠으니까. 인턴할 때 임상 경험도 있으니까 진료하고 임상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치료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군대, 그러니까 전쟁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엉망으로 치료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야. 그걸 배우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내리면서 수련이라는 거야. 기본적인 문제랑 이 사람 죽지 않게 하는 거니까.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보통 의료 지역, 그러니까 이 레지던트 수련으로 오는 사람들이 거의 의사의 한 60% 정도는 60% 정도거든요. 전체 졸업자 중에 레지던트 2까지 오는 애들이. 근데 왜 60%까지밖에 못 오냐? 인턴 수련 끝나고서 돈이 모자라니까 그냥 레지던트로 남아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냥 남아 있어. 전문의 자격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냐? 집안이 기울 수도 있는 집안에 살고 있는 애들이 꽤 있어. 그게 뭐냐면은 집안에
그러니까 집안의 기둥이 된 사람들, 얘네들 같은 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겠다고 막 하면서 막 3달, 4달 정도는 쉬거든. 대부분 그 기간은 쉬거든요. 문제는 이 이 과정 중에 이 사람들이 이탈 지역이 생긴다는 거야. 이 전문의 자격할 때까지. 그러니까 전문의 다는 게 40%, 레지던트 되는 게 보통 전체의 60%. 그리고 인턴 수련 과정 다 끝나는 사람들이 전체 과정의 70% 정도. 그러니까 70, 60, 40% 정도라고 하면 돼. 대략적으로. 그리고 이게 버틸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집안에 돈이 있어야 돼. 레지던트 수련 기간 동안에 왜 그걸 못한 레지던트 수련 기간인데 왜 졸업자가 그러니까 근데 왜 거기서 20%가 거기에서 왜 10% 더 나가냐고 하면은 군대 가는 것 때문에 그래요. 군대 가서 사고 치고 와가지고 왔다가 꺼져 나가버려. 저리 꺼져. 진짜 이게 남성 의사들 절반이 이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레지던트에서 조금 등지 문제 있는 애들. 왜냐면은 인턴 수련을 하다가 레지던트 단계 오면서 군대 넘어갑니다. 왜냐면 얘네들 겨우겨우 버텼어. 아 휴가 좀 하자 하고서 레지던트 수련 화전을 군대 가가지고서 병신짓 하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절반은. 그러니까 그 절반 중에 정신 못 차린 애들 나머지 다 날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걔네들을 연구위 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왜냐면은 걔네들은 왜 여기서 하냐면은 사람 상대하는 게 힘든 애들이야. 솔직히 왜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향형하고 외향형 인간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탈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내향형 인간들이 아니에요. 내향형 인간들은 여기에서 12시간 굴러도 체력 소비는 거의 없어. 정신적 체력 소비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근데 내향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12시간 정도 하면은 이제 그냥 죽어 나가는 것 같아. 내가 잘못 말했네. 아까 외향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2시간 여기에서 일을 시켜도 스트레스는 거의 안 받는 상태라고 하는데 정신적 스트레스 4시간 정도 스트레스밖에 안 받아. 근데 내향인 같은 경우에는 이 수련이 과정 중에서 한계치를 돌파해버리는 경우가 생겨. 그러니까 이게 조금 나아진다고 시가 부분적으로 일어날 수는 있어도 이게 급하지는 않은. 그러니까 여기서 대략적으로 4시간 피해본다고 가정했을 때 얘네들은 12시간 동안 4시간 피해본 거잖아. 정신적 피해를. 근데 내향인 같은 경우에는 16시간의 피해를 본 거예요. 그 8시간 근무하는 동안에 16시간의 근무 피해본 거고 내향인 같은 경우에는 4시간 피해를 보는 거야. 4시간 동안 쉴 수 있어. 외향인 같은 경우는 4시간만 쉬면 회복이 돼. 근데 외향인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사람과의 거리를 둬야 회복이 되는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좀 휴가 문제 터지고 하잖아. 그럼 내 터져가지고 그냥 나 집에 들어가 있을래 하고서 잠수 타버리는 겁니다. 정신병 생겨가지고. 그리고 이걸 버텨가지고서 응급실에서 1년 버틴 수련생들이 인턴 수련생들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대로 다 도망갑니다. 거의 절반은 군대로 도망가요. 그리고 절반은 군대로 도망가거든. 어쨌든지 간에 절반은 거기가 목적으로 도망가거든.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서 사람들 상대하기 싫어서 병신같이 근무하는 거야. 내향인들이기 때문에 내향인 했던 의사들 정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버티다가 온 거예요. 버티다가 전문의 자격 공부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무 끝나면은 자기 과정 이거를 한 3년 정도 배우다 온 거지. 그리고 전문의 자격 취득하고 영업을 하는 거야. 이제부터 문제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40% 사람들인데 그 40%들이 여기서 자본의 문제가 엄청 터지는 겁니다.